자,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부하와 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걸 기억이 날 거예요. 힘은 뭡니까? 부하는 뭡니까? 힘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파워도 맞는 말이고, 네. 포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네. 운동학에서는. 부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로드예요, 로드. LOAD. 그 두 용어예요. 자, 그러면 힘이랑 부하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으로 불릴 수도 있고 부하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내적인 토크를 발생시켰어요. 물리력을 발생시켜가지고 외부에다 쏘아놨어요. 그러면 이건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물리력이 내 몸에 적응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저를 밀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힘을 가한 것이죠. 그건 포스예요. 그 다음 저는 힘을 받았죠. 그럼 저는 부하를 받은 게 돼요. 정리하자면 힘이라는 것은 내가 물리력을 행사한 것, 부하라는 것, 외부의 물리력이 내 몸에 전달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부하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공부해보자. 부하에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부하의 종류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력, 맞아요. 두 번째는 압박력. 그 이외에 다른 부하의 종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밴딩, 구부림. 오늘 구부리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요가다 뭐 허리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하지 마시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운동학에서는 밴딩이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거든요. 밴딩이 너무 많이 되면은 척추에 압박이 많이 가해져서 척추에 디스크나 파열이 발생한다 라고 일반적인 용어로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밴딩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흉추 20도 신전, 고관절 20도 신전, 그 두 가지 알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지키면 밴딩이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너무 과한 압력이 실제로는 요가 수련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부하에는 제가 딱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장력, 압박력, 그 다음에 밴딩, 구부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단, 쉬어링이라는 건데, 전단 또한 약간 안 좋은 용어로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거예요. 전방전이증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전방전이증은 아시탄가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거기서 되게 흔하거든요. L5랑 그 다음에 골반, 거기 천장관절 있죠. 그쪽이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 밀려나는 것, 이걸 전단이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건 쉬어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부림은 밴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밴딩과 쉬어링을 제가 압박이지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그건 안 좋은 거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비틀림 같은 게 있습니다. 토션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는 장력과 압박력 두 개만 알면 되고, 장력과 압박력이라는 부하가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안정적으로 된다, 불안정하게 된다. 뭘까요? 정답은 안정적으로 되니까 하겠죠. 불안정하면 뭐로 공부해요? 공부 안 하죠. 장력과 압박력이 몸에 발생하면요, 몸이 흔들림이 덜해지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장력이라는 것과 압박력이라는 건 두 개가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르면요, 기능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장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리죠. 그러면 이 와이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장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구조물은 아주 견고하게 위에 딱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정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와이어가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작용했을 때 어떤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장력에는요,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있고요, 앞뒤로 잡아당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건, 그러니까 위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잡아당길 때 그 중심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위아래 장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요, 복직근과 내전근입니다. 복직근 여기 있죠. 그 다음 내전근은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책에서는 내전근도 골반에 붙어 있고, 여기 골반뼈예요. 골반뼈가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고, 골반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직근 위에 있고요, 내전근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전근에 골반 쪽 부착 부위가 있는 것이고, 복직근에 골반 쪽 부착 부위가 있는 거예요. 책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두 근육이 서로 섞인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거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운동할 때 내전근 운동을 고관절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전근 운동은 복근 운동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 하실 때 먼저 내전근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복근 운동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기억하세요. 내전근은 복근입니다. 그러면 내전근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을 했어요. 그럼 골반이 안정화될까요? 불안정해질까요? 안정화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내전근 복근 하면은 골반 안정화, 골반 S. 자, 앞뒤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복직근과 장요근이 있습니다. 장요근은 요추에 붙어서 골반을 가로질러 버려요. 골반을 가로질러서 대퇴골의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거의 골반과도 작용하긴 합니다. 왜냐면 장요근이라는 건 대요근과 장골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골근이 이제 골반의 안쪽면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골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장요근은 골반을 전방 경사시켜요. 전방 경사라는 건 앞기울임이거든요. 오리궁뎅이, 이게 앞기울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 복직근은요, 골반을 후방 경사시켜요. 뒷기울임.
그래서 장요근의 힘과 복직근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래쪽 몸통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때 발생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복직근과 장요근의 건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장요근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 안정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앉아 있을 때 장요근은 그냥 활성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얘가 우리가 앉아 있는 거를 한 5분 하고 다시 들어 누워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요근은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장요근의 건강을 위한 키포인트는요, 이완이에요. 수직을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누라사나랑 우스트라사나랑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세 가지를 그냥 종류별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장요근을 제대로 이완시킬 수 있으니까. 복직근도 이제 이완해야 되는데 이완은 업동만 해도 잘 돼요. 근데 수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운동을 좀 따로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두 근육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래쪽 몸통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간 앞뒤에서 뭔가 좀 이 균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쪽이 너무 우세하면 전방경사, 오리궁뎅이 되는 것이고 반대쪽이 너무 우세하면 후방경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축 처진 그런 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직근이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네요. 그럼 이게 근육 간의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골반에 AIIS에 붙어 있는 AIIS는 어디냐면요, 골반의 앞쪽에 튀어나온 뼈의 살짝 아래쪽이에요. 어쨌든 골반의 앞쪽이에요. 여기 앞쪽에는 대퇴직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을 때 골반의 뼈가 바닥에 닿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좌골결절이에요. 좌골결절에는 햄스트링이 붙어 있어요. 햄스트링이 골반 뒤쪽에서 잡아당기고 대퇴직근이 앞쪽에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또 와이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대퇴직근 운동을 하고 햄스트링 운동하면은 골반이 딱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거의 다 이제 앞뒤는 거의 골반에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일단 양옆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요, 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이 뭔지 아시는 분? 사각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목뼈예요. 전 사각근, 그 다음에 중간 사각근, 그 다음에 후 사각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각근이 이렇게 목을 둘러싸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추라는 뼈대를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사각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각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쪽에는 흉쇄유돌근도 있죠. 흉쇄유돌근도 길게 돼 있잖아요. 뭔가 이 장력 관계를 성정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흉쇄유돌근은 뒤쪽에는 상부승모근과 아마 협응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을 바로 세워주는 대표적인 근육은 사각근이라는 것이다. 이제 양옆입니다. 양옆. 자, 그러면 장력 관계를 다 배웠습니다. 자, 위아래의 장력을 만들어주는 근육 두 가지는 첫 번째 복직근과 내전근, 그 다음 앞뒤 근육은요, 복직근과 장요근, 그리고 대퇴직근과 햄스트링. 이 근육들은 다 묶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따로 하면 안 돼요. 따로 하면 한쪽이 너무 우세해지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양옆은 사각근. 사각근 운동은 목 돌리기 열심히 하죠. 근데 목 돌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수리아 A 할 때 목 돌리기 했잖아요. 그때 느낌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좋다고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몸이 기민하게 인지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냐면 흉추를 먼저 약간 신전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목이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목 근육이 완벽하게 활성화가 돼요. 즉 밑에 있는 흉추가 신전하면서 전거근과 승모근이 아래에서 깔려있지 않으면 그 위에 목 근육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목을 많이 돌리는 요가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 대고 목을 돌리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흉추가 신전이 되어 있거나 혹은 반대쪽 원쪽 관절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 팔이 위로 올라가면 흉추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목을 돌려야 돼요. 그럼 완벽한 활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벽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집에 가서 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느낌이 달라요. 근육이 수축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장력은 우리 이따 압박력도 배울 거니까 압박력과 장력은 전혀 다릅니다. 자, 장력은요, 오직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학생이 실에서 하는데 위로 올라지도 못해요. 그러면 장력과 관계된 근육 운동을 하라고 조언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압박력과 관계된 근육 운동을 하라고 조언해줘야 될까요? 압박력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예 위로 올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력 손 들어주세요. 압박력 손 들어주세요. 정답은 장력입니다. 일단 몸을 수직으로 세워야죠. 일단 몸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조절을 해야죠. 수직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공중에서 막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건 이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요. 이게 오늘 핀차 할 때도 카운트에 한 방에 올라온 분이 없었죠. 그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수직 안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수직 안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요, 이 근육은 활성화됐을 때 기능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뿐인데, 첫 번째 기능은요, 그냥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뼈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전부 다 활성되었을 때 대부분 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몸을 일자로 딱 세우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 근육이 활성화되면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핀차에서 고관절을 5도만 신전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게 수직 안정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뒤로 넘어가는 건요, 이미 5도를 신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추가로 접근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5도 신전, 그리고 완벽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일자.
그때 흉추는 약간 신전하는 거죠. 몇 도? 15도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몸을 확실하게 수직으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근육은 완벽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수련을 끝내도 돼요. 여기에서. 자, 이제 압박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박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컴프레션. 이것은 둘러싸고 압박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장력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압박력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장력이 더 중요하냐면 장력이 훨씬 세요. 장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압박력으로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압박력은요, 장력과 달리 장력은 다 세우는 거잖아요. 압박력은 세우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그 위에서 제가 지금 팔을 바닥에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조절들이 있죠. 이런 조절들은 물론 뇌에서 중추신경계의 손해나 아니면 뇌관에서 다 컨트롤 해주긴 하지만, 그 외에 완전 말초에서 근육들에서는 압박력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전부 다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몸을 공중에 붕붕 띄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뼈대가 가장 중심 뼈대가 바로 서야 돼요. 그 기능을 먼저 익힌 상태에서 몸을 공중에서 띄워놓고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련에는요, 장력과 압박력 관계가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갑자기 시험 보였을 때 그냥 완벽하게 딱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난 완벽하게 했으니까 무조건 된다 라는 게 있으니까. 압박력을 형성하는 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골반을 둘러싸는 근육이 있습니다. 골반을 둘러싸는 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둔근. 또 뭐 둔근이 좀 나눠지는 거죠.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그리고 살짝 앞에 있는 대퇴근막장근, 뭐 이 정도. 그 다음 복벽도 있습니다. 복벽은 이렇게 드럼통처럼 되어 있죠.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강조하는 건데, 복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벽은 어떤 신체 부위를 안정화시킬까요? 자, 이게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위쪽 몸통뼈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라인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요, 아래쪽 몸통뼈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벽은요, 위쪽 몸통뼈대를 안정화시키지 않아요. 아래쪽 몸통뼈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위쪽 몸통뼈대는 누가 압박해주나요? 대형근은 뭔가 좀 희한하죠. 전곡은 약간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곡은 보통 바닥 관절과 바닥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기초예요, 기초. 늑골입니다. 늑골. 위쪽은요, 그래서 압박력이 필요가 없어요. 늑골이 겁나 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딱딱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뻣뻣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래쪽 몸통처럼 불안정하고 아프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쪽은 늑골이 있으니까 괜찮겠네, 운동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유연하게 만들려면 또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모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승모근 운동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 돼요. 하부와 중부. 승모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자르면 돼요. 되게 쉬워요, 진짜. 자르면 광배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하부 중부 승모근은요, 광배근 운동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활성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운동법이 두 개 달라요. 하부 중부를 하려면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뭔가를 밀어내야 되고, 여기 이 윗등 운동할 때에는 눌러주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득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어깨에는요, 어깨 관절은 되게 쉽게 다치거든요. 되게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25cm 동전 위에다가 골프 얹어 놓았다 라고 책에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는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따로 기억해 두세요. 그냥 회전근개. 회전근개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장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압박력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게 이 부하라는 키워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운용하는 방식을 알면은 그 아는 만큼 확 늘어요. 그 다음 또 알잖아요. 확 늘잖아요. 거기서 또 멈춰요. 그냥 한 몇 달 가거든요. 또 알잖아요. 또 싹 하고 이렇게 되고. 몸이 적응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뭔가 깨달았냐에 따라서 몸이 계단식으로 싹싹싹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없겠죠? 이미 부상을 조금 당한 경우에 네. 회전근개 같은 경우 네. 수영하다가 네. 그때 한번 빠졌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부터 거의 불안정으로 네. 왔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재활을? 일단 뭔가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회복을 하는 것은 이제 혈액에 의한 것이거든요. 혈관에 이제 계속 피가 공급이 돼야 영양분이 들어가는 건데, 혈액순환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운동을 아예 쉬어버리면 오히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되 회전근개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전신을 쓰는 그런 운동들, 뭐 하체 운동 한다든지 복근 운동 한다든지, 아니면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않는 동작을 한다든지. 이걸 가장 시간이 많이 지난 오래된 상처, 그러니까 부상 같은 아니, 상관없어요. 네. 또 계속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요. 몸은 그냥 무조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만 알면 그냥 알아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다만 이미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쉬는 것은 안 되고, 다친 근육을 지금 쓸 수 없으니까 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저러면 데드리프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팔을 위로 안 들면서도 무게 많이 들잖아요.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덤벨을 들고서는 런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수업 이 시퀀스가 지금 오늘 한 이론의 내용이 다 담긴 운동. 여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많이 담겨 있죠.
이건 그냥 이게 장력이랑 압박력 두 개 개념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깊게 이해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건 여기 시퀀스 전체에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거의 다 압박력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력은 제가 힘이 엄청 세다 했잖아요. 장력은 묘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장력은 무조건 쇠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위아래가 내전근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맨몸으로 내전근 해보세요. 이 운동이 됩니까 이게? 여기다 뭐 쿠션을 아무리 껴고 해봤자 운동이 안 돼요. 이거 그냥 거의 어덕션을 해야 돼요. 쇠를 그냥 팍팍 들어야 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장요근이 엄청 타이트한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오늘 다 했죠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업독을 했었고요. 근데 업독으로는 완전히 이완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업독인 상태에서 고개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한쪽이 막 늘어나는 게 더 느껴지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더 유도할 수도 있고, 장요근이 이완한다는 건 고관절이 많이 신전한다는 것이거든요. 신전각을 이제 위로 밀면서 신전할 것인지 앞으로 밀면서 신전할 것인지 아래에서 뭔가 들어올리면서 신전할 것인지 세 가지 패턴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첫 번째로는 다누라사나 있고, 두 번째 우스트라사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그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섬유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위쪽 섬유, 중간 섬유, 아래쪽 섬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동작으로 완벽하게 이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련은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운동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클라인 이렇게 밀고, 프레스 이렇게, 벤치는 이렇게 밀고, 딥스는 이렇게 하면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